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어느덧 2024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12월입니다. 2024년에는 수많은 IT 제품이 새로 출시되었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국민들의 염원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가면서 어떤 제품들이 출시되었는지 정리를 하곤 했는데 2024년에는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IT 제품을 고르고 골랐습니다. 이름하여 2024년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IT 제품, 지금 당장 사도 후회 없는 5가지입니다. 꿀단지 PD의 취향이 120% 반영되었지만 객관적으로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품들로 선정했습니다. 5가지 제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가성비의 뜻을 짚어봅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줄여서 부르는 단어로 정해진 시장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효율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표현을 가격이 싸다라고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싸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온라인 콘텐츠들이 즐비한데, 가격이 비싸도 가성비가 좋을 수 있고 가격대가 낮아도 가성비가 구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고의 가성비 IT 제품 첫 번째는 올드큐브의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태블릿입니다. 가성비 태블릿을 이야기하는데 왜 레노버 태블릿 샤오신 패드가 아니라 올드큐브 아이플레이지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태블릿이 가지고 있는 성능만 고려하면 2024년 출시된 샤오신 패드 프로 12.7 2025가 아주 매력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내수용이라서 한글화 문제와 종종 구글 서비스가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신 패드 프로 12.7 2025는 소개하는 순서를 뒤로 밀어서 5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제품은 1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8.4인치 LTE 태블릿입니다. 저가형 모바일 기기에서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AP 미디어텍의 헬리오 G99를 탑재해서 10만원대니까 괜찮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평가합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능은 갖추고 있지만 쾌적한 상태를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녀석의 가성비가 인정받는 이유는 LTE 유심 사용에 있습니다. 휴대성이 좋은 8인치대 태블릿에서 유심 사용이 가능한 저렴한 제품이 워낙 없다 보니까 희소성이 주는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10만원대지만 GPS, 가속도, 지자기, 자이로 센서를 모두 탑재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도 쾌적합니다. 태블릿은 영상 버전으로도 많이 사용하니까 디스플레이도 중요한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1920x1200의 장도, 최고 밝기 410니트를 지원하는 16:10 화면비입니다. 영상을 시청해보면 10만원대 태블릿에서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데 라는 평가를 할 만합니다. 뒤안에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 L1도 이상 없이 지원하니까 넷플릭스 등의 OTT 시청 시 화질에 대한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 밖에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자체 커스텀을 거친 올드큐브 OS 3.0을 탑재했는데, 다른 유명 제조사들에 비해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꽤나 쓸만합니다. 글로벌 출시 모델이라서 당연히 한글 사용 문제 없습니다.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는 8인치 태블릿이 귀한 가운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유심 사용이라는 특징을 기준으로 세우고 콘텐츠 소비용이나 내비게이션 용도로 저렴한 태블릿을 찾고 있다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입니다. 2024년 최고의 가성비 IT 제품 두 번째는 갤럭시 버즈 3 무선 이어폰입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와는 친하지 않은 삼성전자의 제품인데, 출시 가격 기준이 아닌 12, 1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실제 판매 가격 기준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제법 잘 되고 음질과 통합 품질, 착용감에서 모두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무선 이어폰을 12, 13만원대 구매할 수 있다면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경쟁 제품인 에어팟4 ANC가 26만 9천원에 출시해서 24, 5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격에 대한 가치가 더욱 돋보입니다. 갤럭시 버즈 3는 저음이나 고음 등의 한 음역대가 특별하게 강조되지는 않지만 저음부터 고음까지 소리의 밸런스가 정말 좋고, 목소리와 악기 소리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조화로 이루는 공간감도 훌륭합니다. 이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얼마나 주변 소음이 줄어드는지 체감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ANC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ANC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차이를 대략적으로 체감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픈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는 저음형 ANC를 탑재했습니다. 오픈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는 저음형 ANC를 탑재했습니다. ANC를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ANC를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소음이 아주 강한 환경에서도 의미 있는 ANC 성능을 보여주고, 소음이 적당한 환경에서는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통합 품질은 상대방의 스마트폰에서 녹음된 소리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적응형 ANC를 탑재한 오픈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의 통합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적응형 ANC를 탑재한 A폰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전3의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녹음된 통화 음성을 들어보면 주변 소음이 충분히 잘 걸러지고 소음이 큰 환경에서 주변에 소음이 잘려나간 것을 고려하면 약간의 기계음이 섞인 듯 하긴 하지만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갤럭시 버즈 3의 디자인은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특이함을 조금 더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착용감은 오랜 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 러닝머신 등의 실내 운동이나 운동장에서의 러닝 등 운동을 할 때 안정적인 착용이 가능하고 과격하게 머리를 마구 흔들어도 귀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음,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신경이 쓰이는 레이턴시도 직접 체감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총을 쏘는 순간과 총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리듬게임처럼 매우 짧은 레이턴시가 필요한 게임을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3를 12, 13만원대라는 가격을 배경으로 깔고 평가를 하니까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무선 이어폰인 거죠. 2024년 최고의 가성비 IT 제품 세 번째는 어메이지핏 TRX3 스마트워치입니다. 출시 당시 사전 예약 기간에는 조금 더 싸게 팔았고 일반적인 판매 가격은 32만 9천원입니다. 절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다이빙 컴퓨터, 스카이 다이빙 지원, 듀얼 GPS 등 기능적으로 경쟁하는 프리미엄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디자인이나 준수한 착용감, 튼튼한 내구성 등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스마트워치의 핵심 중의 핵심인 GPS의 성능을 짚어봅니다. 외형적인 부분이나 다른 기능적인 요소가 궁금하다면 영상 더보기에 남겨둔 상세 리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지핏 TRX3의 듀얼 GPS는 매우 정확한 편으로 400m 트랙을 10바퀴 뛰었을 때 오차가 약 20m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보통의 자연환경 속에서도 기록되는 운동 경로나 거리가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이 인상적인 GPS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닝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시대에 GPS 정확도만 보고 선택을 해도 돈이 아깝지 않은 스마트워치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 역시 TRX3의 강력한 장점인데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쭉 사용하고 있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 약 10일에 한 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 기록까지 꼬박 24시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3번만 충전하니까 굉장히 쾌적하죠. 스마트폰 등 항상 충전을 신경 써야 하는 제품이 있는데 스마트워치까지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TRX3가 매력적입니다. TRX3는 화면 전환 속도나 메뉴 선택 반응 속도가 완전 즉각적으로 빠릿빠릿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화면 터치 조작 외에 좌우 4개의 버튼을 이용해서 메뉴 이동, 이전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장갑 모드 활성화 시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기본 품질도 최고 2000니트 밝기로 햇빛이 바로 비추는 야외 환경에서도 잘 보여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480x480 해상도를 지원하는 1.5인치 아몰레드라서 품질이 준수합니다. 어메이지핏 TRX3는 통화 기능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가지고 있는 성능과 기능은 들어간 비용 이상의 값어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이나 러닝용으로 더욱 좋고 통화 기능이 필요 없는 경우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스마트워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TRX3 영상 리뷰를 올린 이후에 12월인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고의 가성비 IT 제품 네 번째는 포코 X6 프로 5G 스마트폰입니다. 중국 제조사들의 스마트폰이 프리미엄 전력을 추구하면서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는데 포코 X6 프로는 30만원대면서 프리미엄급 성능을 냅니다.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8300 울트라 AP를 탑재했는데 긱벤치 6 싱글코어는 스냅드래곤 8 제논보다 낮고 멀티코어와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점수는 스냅드래곤 8 제논과 젠2 사이에 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1, 2년 전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장점이 퍼포먼스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스마트폰에 부하가 걸렸을 때 실제 사용하게 되는 스로틀링시 성능을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2종으로 체크하면 최고 성능 대비 약 67% 수준으로 프리미엄급 AP에서 만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높은 사용을 요구하는 원신을 최고 설정으로 플레이해보면 버퍼링 없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원신을 플레이하는데 제한사항이 없으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게임을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원신 플레이 시 발열은 최고 설정 상태에서 30분 이상 플레이를 했을 때 전후면 모두 최고 42도대로 쾌적하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43, 4도나 45도를 넘어가는 스마트폰도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원신보다 부하가 덜 걸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간에는 전면 최고 36도대, 후면 최고 37도대로 상당히 쾌적합니다. 성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위한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만한 제품이죠. 그래서 2025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알려진 다음 세대 포코 X7 프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포코 X6 프로는 퍼포먼스가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다른 요소들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712 곱하기 1220 해상도, 120Hz 주사율, 최고 1200리터 밝기를 지원하는 20대9 화면비의 6.6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고 중보급형 가격대에서는 비교적 얇게 잘 나온 화면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mAh 용량의 배터리나 최고 67W 충전 속도는 꽤나 괜찮은 편이고 스테레오를 지원하는 스피커도 중저가 스마트폰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포코가 샤오미의 서브 브랜드라서 하이퍼OS를 사용하는데 최저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용성도 좋습니다. 30만원대라는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포코폰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약간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샤오미의 서브 브랜드 스마트폰 포코 X6 프로 5G는 가격 대비 훌륭한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스마트폰입니다. 램과 저장 장치 규격이 좋은 API 성능을 잘 받쳐주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한 디스플레이 품질도 준수합니다. 게이밍을 위한 서브폰을 찾는 분들이나 쾌적한 기본 성능을 비교적 싼 값에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퍼포먼스 이외의 요소들이 다른 중보급형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고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2024년 최고의 가성비 IT 제품 다섯 번째는 샤오 신패드 프로 12.7 2025입니다. 레노버 태블릿은 2021년 P11, 2022년 P11을 시작으로 다양한 샤오 신패드와 Y 시리즈로 2024년까지도 가성비 좋은 태블릿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지가 많지 않은 대화면 태블릿 시장에서 2023년 등장한 샤오 신패드 프로 12.7은 꽤나 신선했고 2024년에 나온 2세대 제품인 샤오 신패드 프로 12.7 2025는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다만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 공식적으로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서 한글화 작업이 필요하고 종종 구글 서비스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능력자분들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곤 하지만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멘시티 8300AP를 탑재한 태블릿을 30만원이 조금 안되는 20만원 중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20-30만원대 태블릿에서 만나기 힘든 준수한 점수를 기록하고 높은 사용을 요구하는 원신을 플레이해보면 그래픽 품질 최고 단계의 매우 높음으로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램과 저장 장치가 API 성능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규격을 사용합니다. 램은 LPDDR5X를 사용하고 저장 장치는 128GB가 USB 3.1, 256GB가 UFS 4.0을 사용합니다. 외장 마이크로SD 카드는 1TB까지 지원합니다. 샤오 신패드 프로 12.7 2025는 가격 대비 좋은 퍼포먼스가 핵심이지만 디스플레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디스플레이는 2944 곱하기 1840 해상도, 144Hz 주사율, 최고 400리터 밝기, HDR10 플러스, 돌비 비전 등을 지원하는 16:10 화면비의 LCD입니다. OLED가 아닌 것이 아쉽긴 하지만 sRGB 100%, P3 96%를 만족해서 화질이 제법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젤도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얇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빛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간 컨버터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버터블 모델에 적용된 반사 방지 코팅은 충분히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검은색을 비롯한 어두운 색이 화면에 나올 때 무엇인가 비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오 신패드 프로 12.7 2025가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전용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터치펜은 공식 스펙의 4096단계 필압 인식, 9.8ms 지원 속도가 나와 있고 사용해보면 필압은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지원 속도는 화면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펜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 딜레이가 조금 느껴집니다.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와 비교하면 펜 성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기대 없이 사용을 시작했을 때 메모나 필기, 그림까지 제법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3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태블릿이니까 장점이 되는 거죠. 그 밖에 쿼드 스피커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지만 성능이나 공간감은 괜찮은 편이고 배터리는 1200mAh 용량이나 최고 45W 충전 속도가 무난합니다. 샤오 신패드 프로 12.7 2025는 일부 스펙을 보면 중저가형이 맞구나 싶으면서도 성능을 보면 프리미엄급에 가깝다고 느끼는 태블릿입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할 만한 제품인 거죠. 2024년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IT 제품 5가지를 만나봤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체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각각의 제품에 대한 자세한 장단점 리뷰는 영상 더보기에 남겨둔 각각의 리뷰 영상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한 샤오 신패드 프로 12.7 2025는 한글화와 구글 서비스 문제에 대한 위험 부담을 크게 생각한다면 대안으로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국내에 공식 출시된 PCB QHD가 있습니다. 위험 부담 요소가 없으니까 PCB QHD도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태블릿입니다. 우리 꿀청자들이 생각하는 2024년 최고의 가성비 IT 제품은 무엇인가요? 영상에 나온 5가지 제품 이외의 제품이 먼저 떠오른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을 엿보면서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